네, 세월호 참사 수습 해법을 놓고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6.4 지방선거에 나설 여야의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김만흠 원장님 그리고 박상원 박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6.4 지방선거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15일에 이제 후보 등록이니까 뭐 사실 뭐 거의 이제 막바지 국면에 와 있어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제 경기지사 후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이제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제 오늘 이제 전남, 내일 경기도, 경기 전북. 그리고 화요일에 이제 네. 전북지사 이제 후보를 전북이 제일 늦죠. 예. 뭐 경선 규칙 가지고 논란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늦게 한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새누리당은 이제 대구 경선을 제외하고서는 뭐 큰 이변 없는 이제 무난한 경선을 치렀다 이런 이제 평가 속에 서울시장 후보들이 막판 지금 네. 엄청나게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광역단체장 경선을 우선 좀 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예, 하시겠습니까? 예. 최근에 그 내부 예환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전반적으로 지금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좋지 않은 환경이죠. 특히 세월호 참사 때문에 좋지 않는 환경인데 후반에 지금 내부적인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상당히 격화돼가지고 진흙탕 싸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항식 후보가 다시 또 나중에 박심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예.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당 내부에서는 어떤 또 메아리로 다가올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김항식 후보의 이런 행보 또 중간에 무슨 여론조사 관련 얘기 나오면서 심지어는 고발까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또 오늘은 보니까 정몽준 후보의 사모님 부인이죠? 부인께서 아직 예비 후보가 등록되지 않았는데 가족관계 배우자 운동해가지고 또 위법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경선이 오히려 컨벤션 효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유증을 남기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밖으로는 세월호 참사 분위기 속에서 집권 여당에게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박상원 상황입니다. 박사님. 새누리당은 뭐 서울시장만 좀 시끄럽고 네. 뭐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좀 무난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안경필 그다음에 누굽니까? 정병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진짜 묵묵히 자원봉사를 해서 경선을 중단하고 뭐 박수를 받은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김만흠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컨벤션 효과는 좀 물 건너갔다. 워낙 진흙탕 싸움이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누가 되든 좀 상처를 입고 박원순 시장과 대결할 수밖에 없는 애시당초 기대했던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래서 좀 이렇게 후보가 정해지고 그 상성 탄력을 받아서 박원순 시장을 좀 압도해야 되는데 그 측면은 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았냐 봐지고 타 지역은 뭐 새정치연합에 비해서 비교적 조용하게 무난하게 좀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나 보죠. 지금 예로든 경기지사 새누리당 후보들 특히 두 사람의 경우에는 상당히 선의 경력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른바 남원정이라고 했던 세 사람 중에서 원희룡 전 의원은 지금 제주지사 후보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두 사람에서 지금 경기지사를 경쟁하고 있는 상당히 아름답게 경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이 나오겠죠? 네. 예. 예,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죠. 뭐 세월호 참사 때문에 좀 경선 일정이 늦춰진 것도 있지만 막판에 이제 광주시장의 전략공천 후유증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좀 경선 자체가 매끄럽지 않다라는 인상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김한호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새누리당 서울시장 새누리당은 경선이 서울이고 내후회안인데 새정치연합은 총체적으로 좀 내후회안이 아니냐.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의 대통령 지지도 그다음에 집권 여당 지지도는 꺾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반사이익을 야당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 조사를 보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새정치연합을 만든 이유가 결국 안철수의 새정치를 전면에 내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절박함, 야권의 절박함에 출발을 했는데 일단 새정치라는 큰 구도는 뭐 흐트러졌죠. 흐트러졌고 안철수 브랜드가 과연 어느 정도 지방선의 위력을 발휘할 것인지는 좀 의문이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턴니를 뽑으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리를 뽑으면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100번 양보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강원대 시장이나 이영수 의원을 뽑아내버린 것은 좀 자기적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생리를 뽑은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박지원 뭐 의원 그다음에 뭐 여러 당내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새정치 감동, 그다음에 새로운 바람을
가지고 지방선거를 치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광주가 좀 오게티 아니 내정치민주연합 뭐 이런 얘기까지. 예, 그것도 있고 오게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전남지사 경선도 좀 예롭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 다자 구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기본이 됐지만 이후로 더 많은 상승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가능해야 된다. 하나는 안철수 공동대표 개인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 그동안에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 민주당의 약점이 당의 지지도도 낮았지만은 당의 지지도 이상을 넘어가는 개인 정치인이 없었단 말이죠. 그 점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가세함으로써 개인 지지를 가지고 당의 지지를 이끌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다가 민주당의 뭔가 새정치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거였는데 야권 다자구도 문제는 해결했지만은 안철수 의원 개인의 지지를 업은 당의 지지에 올리기 또 그리고 새정치의 모습 이 두 가지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연하자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야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중도층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중도층의 강자는 안철수 의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걸 견인을 못한다는 얘기는 이른바 새정치 브랜드 안철수 현상,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어떤 효과가 굉장히 퇴색한 거 아니냐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로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이제 하락하면서 새누리당이 이제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놓인 것은 이제 뭐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후보들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일부 조사가 있는데 한번 우선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지난 3월 15일 세월호 참사 전입니다. 42.5 대 42.1. 뭐 그냥 박빙의 이제 승부가 예상이 됐었는데 5월 초 조사에서는 조금 벌어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45.6, 정몽준 뭐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새누리당에 유력한 후보인데 39.2%로 두 후보의 그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세월호 참사가 여권의 수도권 선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예,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렇지 않아도 원래 항상 막판 선거에 가면 이렇게 서로 아주 박빙의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데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조금 전에 갤럽 조사 자료가 나왔는데요. 최근 조사 중에서는 여러 개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나마 갤럽 조사가 가장 좀 차이가 적은, 격차가 적은 어떤 건 10몇 % 차이가 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지금 25일이 남았는데 몇 가지 변수가 있긴 할 겁니다. 그런데 큰 틀 속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가장 부정적인 역풍 집권 여당이 클 것이다. 물론 조금 전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로 봤을 때 그렇게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또 집권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또 상대적으로 야당에 대한 일정한 지지의 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어서 야당은 지금 이 전국에서 조금 유리한 국면을 맞고 있다. 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타격 받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 무도가 꺾인 것이죠. 이제 새누리당 후보들이 전체적으로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굉장히 상승 곡선을 하고 있었는데 타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좀 상당한 내상을 좀 입은 게 아닌가 하는데, 경기 인천은 뭐 새누리당이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없다고 보는데, 서울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후보 간의 캠페인 과정에서 지나치게 내상을 서로 많이 입힌 게 아니냐. 김황식 후보는 처음에 상당히 이 전문가들 사이 이미지가 좋았지만 네거티브 공세를 함으로써 좀 개인 이미지가 흐려진 측면, 정몽준 후보는 그 아들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타격을 입은 측면도,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개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지만 서울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서울 선거가 경기 인천으로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좀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이제 새누리당 지지도가 이제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그게 이제 뭐 야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무당파 쪽으로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동반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정치 불신이 좀 심화돼서 젊은 층의 투표율이 좀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엔 뭐 또 야당이 꼭 유리한 것만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지난 4년 전 천안함 사태하고 지방선거를 보면 D-6일 여론조사 공표 기간 금지 날 KBS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시장이 한명숙 후보한테 거의 15% 이상 이기고 있었고 안상수 당시 시장도 거의 굉장한 차이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 시장이 0.6% 이겼고 그다음에 송영길 시장이 역전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지방선거는 여론조사 회사의 무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한 25일 남은 상태에서 현재의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결과를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요란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하면 유세 차량이 있고 율동하는 당원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실수를 좀 작게 하느냐의 게임 아니겠냐 이런 선거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공세적 선거가 힘들다고 본다면 네. 어느 진영에서 실수가 좀 작게 나오고 예. 어느 정당이 실수를 좀 작게 하느냐 소위 미니멈 베이스의 캠페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젊은 세대 투표 참여율이 떨어질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예. 이것은 우리가 여론조사에 대한 이해에서도 비슷하게 봐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대개 지금 여론조사 응답률을 보면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5% 나오고 있고요. 좀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15% 정도 옵니다.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집단하고 응답하지 않은 집단하고 현 정치에 대한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바이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그동안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왔던 이유는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좀 많았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 집권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도 뭐라고 보냐면요. 예. 기존의 응답자들의 태도가 바뀐 측면도 있지만은 기존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응답하는 일이 그쪽 좀 많아졌다. 예. 그걸 또 같이 빗대 본다면 투표 참여에 있어서도 상황의 변화가 조금 집권 세력에 대한 잠깐만요. 비판적인 분위기가 더 많이 반영될 수도 있다. 그런 예.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인천지검에 전향자 씨가 지금 소환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화면 예. 보겠습니다. 예, 유병원 청해진 해운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향자 씨를 오늘 3시에 소환했는데요. 예정 시간보다 20분 전에 일찍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기자들 앞에서 아니 전혀 없어요. 걱정 마세요. 유병원 전 회장 측근 탤런트 전향자 씨, 본명은 이제 김경숙 씨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인천지검의 피조사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당초에 3시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20분 일찍 검은 선글라스를 쓴 채 나왔습니다. 의상도 아주 대체로 좀 탤런트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화려하게 입고 나왔는데요. 예. 조금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도 뭐라고 했는지 듣지 못했는데요. 조금 전 다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시는 것처럼 탤런트 전향자 씨는 구원파 종교 시설인 이제 금수원의 대표를 있고요. 맡고 네, 있고요. 국제 영상과 노른자 쇼핑의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예. 올해 초부터는 이 지주회사죠 아이언 홀딩스의 이사도 겸직을 하고 있죠. 예. 종교 쪽과 이제 경영 이 양쪽으로 상당히 핵심 측근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비자금을 이제 전달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향자 씨 3시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인천지검에 출두한 모습 전해드렸고요. 잠시 정가 소식 조금 더 좀 짚어보고 취재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두 분이 얘기해 주셨듯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있어서 여당에 있어서는 내상을 좀 많이 입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박원순 시장과 본선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야당도 사정이 만만치 않은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지도가 빠졌다라고 하지만 70% 올라갔을 때는 역대 1위, 2위 정도, 그러니까 이상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빠졌다 하더라도 갤럽은 40대 후반, 다른 조사는 50대 초반. 그러니까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반격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 교도보는 확보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오히려 역으로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무당청을 흡수하는 것이야말로 성패를 가른다라고 본다면 예. 오히려 야당이 어떤 힘으로 이걸 견인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본다면 안철수 대표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오히려 지금 현재의 조사에서 박원순 시장이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박원순 시장은 개인기로 선거를 풀어야 되는 숙제, 당의 지원 없이 예. 순전히 개인의 능력만으로 캠페인을 전개해야 될 상황이고 여당이 위기의식 속에서 여권표가 집결을 한다면 저는 이 승부 역시 누가 김황식 후보가 되든 정몽준 후보가 되든
아직은 승부를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저는 봅니다. 좀 그런 영향 미비할 박원순 것이다. 예. 시장도 뭐 최근에 지하철 사고도 있고 그래서 악재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당연히 본인이 무한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예. 있고요. 예. 또 안전 문제가 쟁점이 될 시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빚을 지더라도 전부 노후 지금 차량들도 교체하겠다라고 예.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무슨 소재가 될까 봐서 세월호 참사하고 빗대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효과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빗대 가지고 다른 상황을 좀 경강부에서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지고요. 예. 수도권이 되게 동조화 현상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과 경기와 인천이 같다고 했었는데 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집권 여당에 조금 유리한 순서대로 보자면 경기, 서울, 인천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반대로 서울이 지금 야당에게는 가장 우선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야당에게 가장 불리한 국면으로 봤던 경기의 경우에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야당의 선전에 따라서 해볼 만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어서 예. 수도권 전체가 대체로 지금 판 조금 변하고 있긴 하고 그 가운데서 박원순 현 시장이 조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인천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도권이긴 하지만 좀 여당이 네.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이곳에서는 이제 유종복 후보가 이제 됐고 또 송영길 현직 시장과 이제 맞붙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유종복 후보의 경우에는 전직 안전행정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이 세월호 참사 속에 네. 좀 악재를 받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송영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측근, 비리, 네. 비서실장의 어떤 그 내부 수수가 조금 도마에 올랐는데요. 인천시장 선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어제 그제만 하더라도 유종복 의원이 안상수 전 시장에 대해서 지는 거 아닌가라는 새누리당 내 적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많았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초대 안행부 장관으로서의 책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생각보다 낙성을 했습니다. 낙성을 했는데 유종복 전 장관의 정치 이력을 보면 그 탄핵 열풍이 불었을 때 유일하게 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 생명력이 좀 강하다. 그다음에 바닥표를 다지는데 굉장히 유능하다라고 봤을 때 치명적 핸디캡이 되죠 분명히. 예. 현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이 최측근이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어서 1년 몇 개월 동안 장관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의 정치 역정을 봤을 때는 이 싸움 역시 지금부터 좀 시작이다 이렇게 봐지고 송영길 시장 같은 경우는 야권 내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친화력이란 측면에서 지나치게 좀 이렇게 야권 지지층으로부터 좀 거리감이 있다라는 내부적 비판들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예. 그래 봤을 때는 유종국 장관도 역시 좀 이렇게 친화력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 새누리당 내부의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인천시장 싸움은 저는 잘 모르겠고 지금부터 좀 시작이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환경은 세월호 참사가 가장 큰 환경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유종복 전 장관은 이제 기존의 인천시정에 관한 문제를 공격을 하고 나오고 있죠. 그다음 비서실장 구속된 것까지도 같이 연관시켜 측근 비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적했다시피 안행부 장관 바로 한 달 전까지 안행부 장관 했던 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국민적이 어떻게 판단해 줄 것인가. 예. 단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이번에 그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책임 논란이 됐던 세 사람 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서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정홍원 총리의 경우에 책임 총리 얘기했다가 지금 전혀 무기력한 총리 했던 분이고요. 현장에서 책임졌던 장관, 해수부 장관 역시도 윤진숙 전 장관 여러 가지 자격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 수첩 인사는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예. 이주영 의원이 바로 지금 허둥지둥 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수용까지 기르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역시 인사 문제에 비롯됐고요. 그다음 유종복 장관의 경우도 이 중요한 안행부 장관인데 집권 여당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차출해서 갔다는 것이 과연 국정 우선 순위에서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렇게 좋은 소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뭐 거의 다 돼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도 굉장히 지금 뭐 네.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미리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뭐 내일 하루 앞두고 있는데 예. 누가 되기는 좀 그렇긴 하고요. 예. 한때 그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에서 선두를 달리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최근에 다시 지금 남경필 새누리당 예비 후보가 선두 달리는 격차 있게 선두 달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정말 이번에 할만하다. 그런 분위기가 싹 트는 가운데 경선이 되고 있어서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본선도 상당히 치열한 그런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뭐 세월호 참사 때문에 김상곤 후보가 좀 상당히 상처를 입었죠. 입었으니까 김상곤 후보, 그러니까 그 안철수 대표 측에서 좀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로서 봤을 때 김상곤 후보가 제일 많은 상처를 입었다. 이런 상태에서 경선을 치른다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았는데 중간에 지금 탤런트 전향자 씨가 이제 들어오면서 시간을 조금 예, 워낙 또 사람한테 알려진 분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됐고 또 이 논란이 있을 때마다 과거에 오대양 때부터 거론됐던 분이니까 아마 여러 사람들이 주목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김만음 원장님 그리고 박상원 박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